좋은데 천장공사 같은 경우는 페인트도 좀 종류를 설명드릴 거거든요. 페인트도 종류가 많거든요. 종류가 많은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성유가 있고 그 다음에 유성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수성은 아무래도 물에 녹습니다. 물에다 녹여서 쓰는 제품이거든요. 물을 섞어서 녹여서 쓰는 제품이라서 일단은 냄새 같은 게 없습니다. 대신에 코팅이 좀 덜 돼요. 코팅이 좀 덜 되고 안으로 흡수되는 느낌이 강해요. 재료에 흡수되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색 자체가 좀 연하고 부드럽고 좋습니다. 이게 색 자체가 선명하고 쨍쨍한 색이 아니고 좀 뭔가 좀 파스텔 톤의 느낌에 가깝다고 보시면 좋아요. 물론 이제 선명하게 색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유성이라고 하는 페인트는 말 그대로 기름으로 녹였어요. 기름, 그 신너라고 하는 그거로 녹여서 써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가 냄새가 좀 심해요. 대신에 코팅류는 잘 돼요. 표면에 오염 같은 게 좀 덜 됩니다. 근데 얘는 물에 녹는 애다 보니까 때 같은 게 상대적으로 잘 묻어요. 얘는 저렴하고 얘는 좀 비싸고 차이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거나 하진 않는데 어쨌든 보완은 가능합니다. 유성 같은 경우는 좀 반짝반짝 할 거고 수성은 좀 광택이 없는 류에 속해요. 그리고 오염이 좀 잘 되고 그래서 요거를 보완하면 되죠. 코팅을 시켜버리면 얘처럼 쓰는 거죠. 유성에서도 광을 빼버리고 다른 거로 녹여 쓸 수 있게 만들면은 냄새나 이런 게 약점이 사라지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수성 유성을 적당히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러면 수성 페인트를 외부에다가 쓴다면 비가 오면 녹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녹아요. 녹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 좀 묻었다고 얘가 쭉 녹아서 흘러내리고 이런 게 아니라서 그 정도에 얘가 쉽게 녹는 제품을 막 쓰진 않아요. 그러면 실내에다 칠해놔도 똑같죠. 여름철에 습도 높아지면은 끈적끈적해지고 손대면 묻을 건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성 페인트는 오게 쓰면 안 된다는 아니에요. 되는데 주기적으로 좀 보수를 해주고 쓰면 돼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특정 기간마다 한 번씩 다시 한다고 생각해보면 분위기 개선도 되고 좋겠죠. 근데 유성은 굳으면 딱딱해지고 갈라지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한 번 해놓으면은 다시 칠하려고 하면은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유지 관리,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해보고 고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수성이든 유성이든 둘 다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그 상황이나 위치를 보고 좀 골라서 쓰시면 좋으세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분위기가 실내에다가는 수성, 실외나 뭐 좀 습기 뭐 이런 거 좀 닿는 면에는 유성 이렇게들 이제 많이 알고 계시지요. 어쨌든 천장 같은 경우는 천장 틀을 먼저 만들어요.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많이 하는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런 거죠. 여기를 나무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고 나무로 만드는 틀이 있고요. 나무 그 다음에 경량철골로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경량철골. 그래서 이 나무로 만드는 애들은 목재 천장 틀이라고 부르고 경량철골로 만드는 거는 경량철골 천장 틀이라고 통칭해서 부릅니다. 목재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면은 재단이 쉬워요. 자르기가 쉽다고요. 경량철골에 비해서도 재단이 쉬워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 쓰면 좋으냐라고 생각해보면 실의 크기가 균등하지 않거나 실의 크기가 다른 애들이 형태가 좀 다른 모양들이 섞여있는 공간에 쓰시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재 천장틀은 집에 쓰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 형태가 이렇게 생겨 있고 그렇게 쓰기가 좋다 보니까 목재 천장틀을 주거건축에서 많이 쓰는 거지 사무실에 목재 천장틀을 쓰면 안 된다. 이것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안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이게 얘가 경량철골에 비해서 품질이 떨어지냐 그러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서로의 장단점은 있는데 경량철골 천장틀은 사무실, 목재는 주택, 걔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쓰면 안 된다고들 많이 생각해요. 목재 천장틀을. 이 다 방부 처리, 방부 이런 거 다 방충 처리가 된 상태의 목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썩습니다.
실제로 안 썩어요. 그래서 얘네들 산업 폐기물 할 때 진짜 얘네가 잘 썩었으면 아무데나 갖다 버리죠. 흙에다 묻어놓으면 거름 될 건데 왜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 벌레 먹지 말라고 처리하고 그 습기 같은 거에서 물 먹어서 썩지 말라고 처리한 다음에 제품으로 만들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안 썩어서 그래요. 잘 안 썩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못 버려요. 쟤도 폐기물 버릴 때 아무데나 못 버려요. 저거 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면에 얘네를 어떻게 고정하느냐 그러면 원리는 매우 간단해요. 뭐 그림 보면은 나올 텐데, 목재 천장틀 이렇게 검색하면은 요런 유로 잘 나와요. 이렇게 똑같아요. 매달 수 있는, 천장에 있는 구조체에다가 매달 수 있는 달대라고 하는 제품을 놓고 여기다 맞춰서 틀을 만들어요. 이 만들어져 있는 틀에다가 판재를 붙입니다. 이 만들어져 있는 판재면에다가 마감을 붙여요. 요거는 텍스를 해놓은 거니까, 얘가 만약에 합판이었다고 치면은 요에다 페인트 칠하시면 돼요. 도배지 붙이시면 되고, 그러면은 공사가 끝납니다. 지금 보이는 요거는 경량철골 천장 틀이에요. 나무 대신에 경량철골로 천장에 틀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판재를 붙이든 마감재를 직접 붙이든 하신 거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 마감재를 내가 직접 시공하는 애를 선택했다. 만약에 페인트를 했다. 그러면 판재까지 시공이 돼야 되고요. 이런 데 붙이는 전용 마감재들이 있어요. 마감재들이 있는데 저 마감재가 제품으로 나오는 애다. 그냥 고정시키면 된다. 그럼 저 틀에다가 바로 판재를 붙여서 마감하시면 돼요. 요게 이 천장 공사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많이 쓰고 가장 흔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방식은 이렇습니다. 둘 다 똑같은데, 콘크리트가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철골이든, 그 목재는 그냥 못 꽂죠. 여기다 이렇게 꽂아 놓는다고 꽂히는 게 아니잖아요. 콘크리트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생겨 있는 틀대를 대고 못으로 고정을 시킵니다. 못으로 고정을 시키면 이 나무가 여기 콘크리트에 붙어 있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달아맬 수 있는 나무, 달대를 세워요. 달대를 세우고 여기 달대가 지나갔으니까 이쪽 면에다 맞춰가지고 다시 수평으로 가는 부재를 못질로 고정할 수 있겠죠. 얘를 연속적으로 만들게 되면은 바닥판이 지금처럼 여기처럼 이렇게 이런 틀이 나오겠죠. 이 틀에다가 판재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판재를 못질로 고정을 하겠죠. 그럼 그 평평해진 면에다가 도배지를 붙이든 페인트를 칠하든 이렇게 됩니다. 경량철골 천장틀도 동일해요. 경량철골 천장틀은 그냥 여기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서 철이니까 구멍을 뚫어서 그냥 이렇게 심어요. 이렇게 심어서 나온 여기다가 이렇게 생겨있는 클립에다가 뭐 발을 집어넣고 여기 지나가는 바에다가 뭐 이렇게 클립을 집어넣어서 클립으로 지나갈 수 있는 요 수평 발을 또 보내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서 나온 틀, 경량철골 천장 틀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틀이 이제 이런 거겠죠. 이 틀에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 크기의 규격에 맞게 나온 마감재들이 있어요. 걔네를 직접 붙이든지 아니면은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판재를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 마감재를 붙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천장 공사할 때 가장 기본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네를 하는 이유가 일단은 중요한데, 천장 안에는 되게 많은 배관이 들어가요. 배관이 들어갑니다. 보면 여기도 보면 안쪽에 뭐 많이 들어가 있죠. 이런 거 이렇게 지나가는 애 안쪽에 뭔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전기선도 지나가고. 저게 그대로 노출되게 되면은 보기 싫다를 떠나서 그 당연히 먼지 같은 것도 떨어지고 할 거란 말이에요. 먼지도 떨어지고 뭐 당연히 안 좋죠. 그리고 사실상 콘크리트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콘크리트 같은 거는, 또는 철도 마찬가지인데, 녹이 슬어요. 철이면 녹이 슬겠죠. 녹 쓰는 게 눈에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해서 못 써요. 구멍 나는 거 아닌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 때문에 못 쓰겠죠. 콘크리트는 자연스럽게 굳으면서 또는 시간이 오래되면
금이 가게 됐어요. 금이 가게 되는데 그 금이 생기는 게 위험한 게 있고 위험하지 않은 금이 있고 자연스러운 금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생기면 이거 불안해서 못 써요. 천장을 봤는데 바닥에 금이 가고 있으면 그거 보면서 불안해서 못 산다고요. 근데 생각외로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걔네가 눈에 보이면 불안해서 그 공간을 쓰는 사람들이 못 쓴다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려주고 막아주고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가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천장 틀 공사를 하는 방법 얘를 좀 잘 알아두시고 저희가 전산응 실무에서는 경량철골 천장 틀을 아무래도 많이 써요. 왜냐면 빠르잖아요. 그냥 네모 반듯하게 요즘 많이 나오니까 오피스 빌딩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류로 만들어진 건물에는 그냥 저 경량철골 천장틀 이렇게 네모네모해서 잘라가지고 공사해버리는 게 빠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애들을 빨리 지어야 돈이 되죠. 빨리 지어야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뚝딱뚝딱뚝딱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후루룩 뚝딱 해서 할 수 있는 경량철골 천장틀을 많이 선호한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천장 공사를 하지 않는 노출 천장도 있겠죠. 근데 이 노출 천장은 그 처음에 생겼던 다른 건 떠나서 뭐 하세요 마세요 이걸 떠나서 처음에 얘가 생겼던 이유를 좀 알아두시고 그런 상황이 맞을 때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 예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실제로 살아보면 2층에서 쿵쿵거리면 그 소음이 바로 전달돼요. 아래층으로. 그러면 예쁘다 뭐 분위기가 좋다 그거는 내 기분인 건데 기분은 기분인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여기를 쓴다고 생각해보면 성능이나 기능 면에서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저분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잠깐 머무르는 공간이니까 그런데 이게 매번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 불안해요. 매일 닦아주고 매일 청소해주고 하는 뭐 매일 청소하고 매일 정리하고 하는 곳은 괜찮겠지만 내 방의 천장이 노출돼 있다. 그 뭔가 불안해서 못 써요 이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노출 천장 요거는 왜 저걸 노출하기 시작했냐면 건축물의 높이라는 게 한 계층이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 좋아지는 점도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왠지 기분상 높게 쓰고 싶거든요. 뭔가 특별한 느낌을 주든지 뭘 하든지 해서 높게 쓰고 싶다 보니까 천장판이 막혀있던 거를 뜯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누군가가 뜯었어요. 누군가가 누가 처음에 했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누군가가 이걸 뜯어가지고 요거를 없앤 다음에 천장 공간을 높게 쓰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랬더니 공간의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죠. 그리고 나서 배관 배선이 노출되는 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보통은 까만색으로 칠해서 눈에 안 보이게 착시를 줘서 숨겨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썼던 게 발전돼서 요즘에도 노출천장을 하거든요. 근데 노출천장은 사실상 보기 좋으라고 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노출시켜서라도 뭔가 좀 높게 쓰든지 뭐 그 공간을 좀 확보하든지 이럴 목적이 있을 때 쓰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환경적으로 일단 안 좋아요. 좋다고 보긴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노출 천장을 조금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하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뭐 하셔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천장하고 천장판을 막는 거하고 중간쯤 되는 애들이 그냥 틀만 돼요. 틀만 대고 붙여서 요 사이사이에다가 어딘가는 판재를 막아주고 어디다가는 조명을 넣어주고 어디다가는 그냥 비워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게 사례가 좀 옛날 사례이긴 한데 광명에 있는 이케아 가시면은 이케아 가시면 천장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요 사이사이에 이용해가지고 조명도 달고 어떤 데 가면 이렇게 좀 막아놓고 뭐 이런 공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저런 류하고 유사하게 하는 공사 중에 이름을 뭐 루버 천장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루버 천장 마감 같은 것도 효과적입니다. 지금처럼 이게 전체를 다 해버리자니 그냥 통째로 막자니 좀 애매하다. 그 모양을 좀 내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루버로 되어 있는 형태로 천장을 가려서 쓰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보면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페인트를 칠한다, 뭐 판재를 붙인다, 도배지를 붙인다, 그 느낌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공사가 꼭 그렇다는 아닌데 꼭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는 아닌데 이 얘네들의 흐름이나 내용들 정도는 좀 아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봐야 돼요. 이 루버를 하더라도 달아매야 됩니다. 그 결국은 달대가 필요해요. 저 달대를 어떻게 대고 틀재를 어떻게 대고 마감재를 어떻게 붙일 것인가에 대한 공사 상세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각각의 상황별로 좀 골라서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하실 때 진짜 천장 공간에 꾸밀 게 없다 그러면 조명류도 괜찮은데 이런 류의 루버 형태들을 이용한 천장들을 해놓으면은 그래도 좀 휑하진 않습니다. 진짜 휑하진 않아요. 대체적으로 여기서 합시다 그러면 천장 만듭시다 그러면은 다 어떻게 해놓냐면은 마치 사무실 천장처럼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세요. 사무실이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사무실이면은 일단은 밝기 뭐 그런 게 더 중요할 거니까. 뭐 집을 합시다 라고 해도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전부 다운라이트 이렇게 설치해 놓고 끝내세요. 천장도 저희가 꾸며서 쓰는 공간의 일부잖아요. 디자인적으로 좀 써야 되는 공간에서는 천장도 좀 모양을 좀 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노출 천장은 조금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노출 천장 말고 다른 뭐 얘를 가짜로 좀 이렇게 보가 있다고 해도 콘크리트가 있고 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를 좀 이렇게 막아서 쓰는 거는 상관없죠. 마감재는 해주는 거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테리어 마감재를 해서 모양을 좀 내서 쓰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천장에 대한 간단한 예제들이고요. 여기도 보면은 천장 공사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도 보면은 천장면을 그냥 쓴다가 아니고 최소한은 면정리 정도는 해주는 게 좋습니다. 면정리 정도는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천장을 구조공사 골조 그대로 노출한다기보다는 그냥 쓰더라도 시멘트 모르타르 정도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쓰는 게 더 좋고요. 기타 이제 나머지 마감 공사하는 것들 보면은 비슷해요. 비슷하고 뭐 단열재를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무기질 뿜칠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쭉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애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애들이 전부 다 천장 틀입니다. 이게 이제 길이가 좀 짧게 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로 보면은 같은 건데, 요 부분이 이제 콘크리트, 여기가 콘크리트 면이고 여기 서 있는 얘가 달대예요. 달대. 수직하게 여기 천장에서 매달아서 내보낸 거고, 요쪽에 붙어 있는 애가 수평으로 지나가는 부재겠죠. 이 부재에다가 밑에 보면은 석고보드를 붙인 다음에 마감재를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까 전에 봤던 목재 천장 틀입니다. 이 목재 천장 틀에서 이 달대 부분을 없애고 직접 틀재만 붙인 다음에 공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분들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기타 이제 보면은 매입을 시켜서 묻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요거 이제 단열재까지 포함시켜서 달대, 그 다음에 각재 보내서 틀 만들고 판재 붙이고 마감 쭉 보면은 대체적으로 다 그런 유예요. 그래서 이제 천장 틀을 만들고, 요거는 경량철골 천장 틀이겠죠. 여기 있는 얘가 아까 말한 그 행거라고 보시면 돼요. 콘크리트에 이 철물을 박은 다음에 이렇게 생겨있는 틀재에다가 캐링 찬넬이라고 하는 애를 걸고, 캐링 찬넬에다가 연결시켜 가지고 바를 보내요. 바를 쓰고 그 바에다가 다시 수평으로 지나가는 부재를 붙이고, 이렇게 생겨있는 틀에다가 판재를 붙이고 마감하는 공사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이때 쓰는 요 천장을 잡는 얘네들의 클립 또는 쟤네들의 모양을 보고 M바, T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거 부를 때 경량철골 천정틀 M바 또는 T바 이렇게 불러요. 그냥 생략하고 T바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천장 공사할 때 M바, T바 이렇게 얘기하면 경량철골 천정 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네들의 뭐 마이너 찬넬, 캐링 찬넬 이름들이 있는데 요건 이제 하시면서 만드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걔네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루버, 알루미늄 루버로 생겨 있는 애들을
붙였던 공사도 진행했으니까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걸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저희 걸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바탕 공사 먼저 한번 볼게요. 바탕 공사는 둘 중에 하나겠죠. 노출시키진 않았을 거니까. 노출시키진 않았을 거니까 둘 중에 하나. 뭐냐면은 경량철골 천정틀이거나 목재 천정틀 위에다가 집에서 대부분은 페인트나 도배지를 했겠죠. 안방에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요거는 목재 천장틀 그 위에 합판 들어갔겠죠. 합판. 석고보드도 괜찮고요. 석고보드 한 다음에 마감 뭐 안 될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합판 하신 다음에 마감재는 뭐 천장지겠죠. 근데 이 천장지도 정확하게는 합지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실크 도배지를 쓸 수도 있겠죠. 벽에 붙이면은 벽지고요. 천장에 붙이면 천장지예요. 그러니까 벽에 붙이는 도배지와 천장에 붙이는 도배지가 다르다가 아니고 둘 다 똑같은 도배지입니다. 그래서 천장에 붙이면 천장지예요. 그래서 요거를 천장지 마감 있으면 되고, 목재 천장 틀 그럼 돼요. 왜냐면 이거는 규격이 막 달라지거나 하지 않아요. 경량철골 천장 틀 이렇게 하면은 그 시스템을 부르는 명칭이라서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대신에 합판 정도는 두께 적어주면 좋겠죠. 있다 그러면 합판 정도는 얼마 이렇게 적어주고 그 위에다가 천장지 마감, 페인트 마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틀공사는 동일해요. 틀공사는 동일한데 화장실, 물을 쓰는 곳은 당연히 천장에 하는 마감재가 물에 대한 내성을 가진 제품이면 좋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페인트 칠하면 안 되나요? 돼요. 이왕에 페인트 칠할 거면 수성보다는 유성이 낫겠죠. 이왕에 칠한다면 유성 말고 물에 대한 내성을 가진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 쓰시면 좋고, 도배지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는 합판이 없이 일반적인 주택에서 많이 쓰는 합판에 판재를 붙이는 게 아니라 천장틀에다가 바로 고정해서 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천장 마감재가 있는데 뭐더라 이거는? 그 리빙우드라고 하는, 요거 검사하면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천장재의 대부분이 다 리빙우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겨 있는 거 많이 보신 제품일 겁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 애. 그래서 걔네들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애인데 그 표면에다가 이제 원하는 류의 마감재 느낌이나 색상을 집어넣어서 평평하게 생겨 있는 요거를 아까 그 판재를 붙인 다음에 붙이는 게 아니고 판재 없이 틀에다가 바로 붙입니다. 틀에다 바로 고정을 시키면은 얘가 천장판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저거를 뭐 리빙우드 이렇게 쓰는 건 좀 그러니까 쓰셔도 돼요. 마감재가 정확하게 무슨 회사 제품에 뭐다 그럼 걔를 쓰셔도 되는데, 보통 저런 류의 마감재는 플라스틱 류의 마감재예요. PE 또는 비닐 계열입니다. 비닐 계열. 그래서 이런 거를 비닐로, 한국말로 비닐 천장재 마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무래도 물에 대한 내성이 필요한 공간이니까 얘를 쓴 거예요. 물론 리빙우드 괜찮습니다. 저는 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쓸 때 뭘 쓰냐면 높이를 써요. 그러니까 저 두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이거 보면 다 알거든요. 얘네 보면 다 알기 때문에 바닥에서의 높이가 얼마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천장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의 높이를 써요. 이때 바닥에서의 높이는 거실 기준으로 또는 그 바닥 마감재 기준으로 천장 마감재까지의 높이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벽체도 마감 두께 동일하니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만들어야, 저희가 레빗으로 벽체를 만든다 그러면 얘네들까지 다 지정해서 건축 마감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를 가지고 이제 상세도를 아까 봤던 이렇게 생겨있는 이 상세도를 저희도 우리 공사에 들어가는 상세도 해서 그려주셔야겠죠. 그래서 그걸 그리려고 치더라도 얘네들을, 아까 걔네를 만드셔야 돼요.
물론 여기 있는 거 베껴가지고 만들었으면 여기 있는 거 복사해서 쓰면 되는데 매번 여기 있는 거대로는 안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해놨다가 복사하셔가지고 변경하셔가지고 재료 마감 상세도라고 만들어서 또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료 마감 표, 재료 마감 상세도 이게 같이 들어가야 상세도면 작성이 되는 거죠.